통진당 해산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반응을 보고 있으면 이상야릇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헌재 결정은 존중하지만 헌재 결정으로 민주주의가 훼손됐다는 책임 회피 발언만 내뱉고 있습니다. 제1야당이 헌재 판결에 대해 왈가왈부한 그 자체가 문제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우선 해야 할 일은 지난 총선에서 표를 얻기 위해 묻지마 연대로 통진당을 국회로 끌어들인 원죄를 참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표만 된다면 종북 숙주 역할을 자처할 것인지 통렬한 자기 반성이 선행돼야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또 헌재 재판관 구성 문제에 대해 시비를 걸었는데 헌재는 헌법적 가치의 최후 보루인 만큼 헌재의 존재나 판결에 대해 시비를 거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통진당 해산으로 자기 부정에 빠진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국민에 대한 참여록을 써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지난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7%를 넘는 고령화 사회에 이미 진입했습니다. 3년 후인 2017년에는 고령 사회가 되고 12년 후인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그간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실패했습니다. 2006년부터 정부의 저출산 고령 사회 기본 계획이 시작돼 그간 예산은 2006년에 비해 올해 7배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그러나 출생아 수는 2006년 44만 8,200명에서 작년에는 43만 6,500명으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9년 동안에 65조 원 이상을 쏟아부었지만 합계 출산율은 2006년 1.12명에서 작년 1.19명으로 미미한 변화에 그쳤습니다. 한마디로 정부의 저출산 정책은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출산율 1.3도 안 되는 초저출산이 14년째 계속되고 있으며 내후년부터는 15세부터 64세까지의 생산 가능 인구 자체가 감소하는 데다 대학 정원이 고교 졸업자 수보다 많게 됩니다. 2025년에는 국방을 지킬 군 병력이 무려 12만 명이나 부족하게 되고 국민연금도 2060년이면 완전 고갈에 빠지게 됩니다. 노동, 교육, 복지, 국방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커다란 구조 변화가 일어나고 산업 구조도 크게 바뀔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저출산 고령화 사회위원회를 만들고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았으나 지금까지 회의는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저출산 정책은 유명무실 내지는 없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김무성 대표께서도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을 통해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하셨는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하루속히 국회 특위를 만들어 우리의 저출산 관련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종합적인 대책으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라의 미래에 큰 위험이 닥칠 것입니다.